국힘당의 역할을 억지로 무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국내 정치 지형에서 지금 사실상 모든 법은 민주당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라는 절차 자체가 국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가 몇 년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민주당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법은 만들고 민주당이 싫은 법은 안 만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그냥 깡패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덕분에 총선이 고작 2달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선거제도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거구 확정도 안 됐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선거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정치에서는 어느 한쪽이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뭐라도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이 엮여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국힘이 잘못하면 그냥 대놓고 국힘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 선거제도 문제에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민주당이 결정을 안 하고 갈팡질팡 간만 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어차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버릴 수가 없을 뿐더러 이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힘은 이미 5년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론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댄스까지 추고 있는 거예요.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뭐 끝도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뭐가 뭔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예전 선거 20대 국회까지 했었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총 300명을 뽑는데 253명이 지역구고 47명이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투표를 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투표를 합니다. 병립형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반대로 비례도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 투표가 병립한다고 해서 병립형 비례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도 못 얻었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50%를 가져갔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뭐 자잘한 계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당 혼자서 대략 절반의 의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투표 결과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병립형의 장점은 일단 간단하다는 거예요. 투표 체계가 간단하고 또 직관적이라서 유권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이 표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구를 많이 먹은 당이 비례대표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군소 정당들은 이 투표제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7%를 얻었어요. 그래서 비례 4석을 가져갔는데 정의당은 7%를 득표했으니까 전체 300명 중에 21명을 자기네가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무리한 주장인 것이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표를 못 얻고 선택을 못 받은 것을 비례로 전부 다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어거지를 쓰면서까지 정의당은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했어요. 반면에 연동형은 병립형의 반대입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동형은 정당 투표의 비율을 따져서 정당 투표 결과로 나온 비율만큼 지역구에서 그 의석을 못 얻으면 그 빈자리를 비례 의석으로 그대로 보상해주는 형식입니다. 앞에서 정의당이 요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 10%가 나오고 지역구는 15석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 정당은 300명의 10%인 30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치고 비례해서 나머지 15석을 채워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 투표가 완벽하게 묶여있는 형태인 겁니다. 이 방식은 지역구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군소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많이 내는 거대 정당은 사실상 비례 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소 정당이 비례 의석을 싹쓸이하는 것을 연동형의 장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의당 30석, 기본소득당 10석 이런 결과를 보는 게 딱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죠.
이론적으로 정당 투표 1%만 가져가도 최대 의원 3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준연동형이란 연동형에서 한 발 물러선 살짝 간을 더 보는 제도입니다. 연동형은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모자란 의석을 100% 채워주는 방식인데 준연동형은 50%만 채워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론적으로 연동형일 때 4석을 더 받아갈 군소정당은 준연동형일 때는 2석을 더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론적으로 그러냐면 군소정당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계산식도 복잡해지고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심상정이 국민은 이 계산식은 알 필요 없다.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이해도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공수처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정의당과 담합을 해서 통과를 시킨 방식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의석을 너네한테 몇 개 나눠줄 테니까 공수처를 통과시켜줘라. 이런 딜을 친 거예요. 물론 막상 지난 총선 때는 그 법을 만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바람에 심상정은 뒤통수 깨진 멍청이 꼴이 됐고요. 민주당은 그리 내세우던 그 잘난 명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제 22대 총선인 거예요. 민주당은 또 병립형 회귀냐 준연동형 유지냐를 두고 고민 중인 겁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깔끔하게 민주당 자기들이 직접 의석을 먹을 수 있어요. 대신 니들이 바꾼 선거법을 니들이 바꿔야 된다고 그리 떠들었던 선거법을 다시 니들이 직접 제자리로 돌리느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 20석을 그냥 뺏기게 되니까. 그러면 지들이 바꾼 선거법을 지들이 파회하고 있다. 지가 낸 시험에서 지가 치팅을 한다.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꾼 법이니까 민주당이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민주당 개들, 당에서 나간 사람들,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사고치고 잠적했던 사람들 이런 자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민주당은 야 우리 한 식구지, 우리 한 식구 맞지? 이러고 눈치나 보내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만큼 그립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들이 원하는 사람만 공천을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거기는 다른 정당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상한 군소정당에 지분을 떼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총선이 2달 반도 안 남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새로 내놓은 절충안이 뭐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입니다. 이건 병립형을 하기는 하되 권역별로 잘라서 병립형을 해서 뭐 지역의 표심을 반영하고 대신 소수 정당을 우대해주는 방안을 넣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은데요. 그냥 병립형 회귀인데 그냥 회귀를 하면 욕을 먹으니까 좀 이름을 바꿔서 하자. 그리고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적선 조항을 좀 넣자. 거지한테 동량 주듯이 적선을 좀 하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래저래 복잡하게 말은 많고 저마다 장점이 어쩌고 단점이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뭐 선진 정치가 어쩌고 떠들어대기는 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냥 의석을 얼마나 나눠 먹을 것이냐의 싸움일 뿐인 거예요. 병립형은 비례를 거대 정당이 다 먹고 연동형은 군소 정당이 다 먹고 준연동형은 군소 정당의 절반 주는 그런 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아까운 거죠. 지난번에도 절반 주기로 약속하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막상 총선이 되니까 절반 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2개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욕을 처먹었죠. 이중적이라고 배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을 하고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안면 몰수하고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버릴 것이냐를 두고 아직까지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거대로 욕을 먹고 그건 그거대로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간다. 병립형 회귀는 아니다. 뭔가 달라지기는 달라졌다.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지금까지도 논의 중인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의 평생 꿈이었다. 이재명이 대선 때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병립형 회귀 간을 봤어요. 이재명이 얼마나 원칙이 없는 인간이고 이재명의 말에 얼마나 무게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예시였던 거예요.
지금은 아예 그냥 막판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뭐라도 결론을 내야만 된다. 어디로 결론을 내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을 일단 내야 된다. 이 시점까지 그냥 버티다가 병립형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네가 그냥 다 공천을 할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국힘은 어떠냐? 국힘은 4년 전에도 병립형을 주장했고 준연동형에 반대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고 준연동형이 되면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입장이에요.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 원래 선거법은 크든 작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었는데 민주당은 머릿수가 많다고 국힘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지들끼리 날치기로 준연동형을 도입했어요. 국힘은 전혀 이 결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국힘 입장에서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냥 민주당이 파놓은 정치 장사 함정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두 눈을 뜬 채로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힘의 위성정당을 비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국힘은 피해자일 뿐이니까. 국힘은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게 이상한 상황이니까. 총선이 2달 남았는데도 아직 선거 제도조차 확정을 못한 현실. 이 장면은 우리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식 장사질,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배신을 하는 그 정치 장사질의 결과물, 그 정치 장사질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겁니다. 왜? 원칙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